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결과적 가정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119쪽이죠. 결과적 가정법.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요. 결과적 가정법. 결과적 가정은 뭘까? 우리 형법제 15조 2항에 나와 있죠. 법조문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죄에 있어서 중한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그 줄쳐 볼까요? 예견할 수 없을 때 중한죄로 벌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과적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 중한죄로 있죠. 중한죄로 얘가 빠져가지고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죄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벌어야 한다. 틀린 지문이죠? 뭐가 빠졌습니까? 중한죄란 말이 빠졌죠. 그래서 교재에 중한죄란 말이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 가정법은 포인트가 뭐다? 예견 가능성입니다. 네모치라고 했죠? 예견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결과적 가정법은 예견할 수 없을 때는 중한죄로 벌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A란 사람이 B를 상해했어요. 상해했는데 그만 B가 사망했어요. 나는 있잖아요. 상해 발생하겠어요. 고의. 그러나 실수로 사망, 과실. 즉 결과적 가정법은 우리가 배웠던 고의 13조, 또 방금 전에 배웠던 14조 고의와 과실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와 과실범위 합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상해만 하려고 하는데 그만 B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봤죠? 자, 내가 전혀 이걸 예상 못했다. 예견 가능성이 없다. 이럴 때는 상해죄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예측했단 말이에요. 예견 가능했다. 이럴 때는 예견 가능하니까 뭐가 되니까 상해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 가정법은 예측할 때는 상해죄, 예측 못할 때는 상해치사죄, 예측 못할 때는 상해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예견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B를 폭행하려고 들었어요. 폭행. 그런데 B가 사망했네. 내가 예측 못했다. 그럴 때는 나는 뭐가 됩니까? 폭행죄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측했다. 폭행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항상 결과적 가정 포인트는 예견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사실 예견 가능성이지만 결과적 가정은 우리 결과 책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우리 형법은 책임 형법이란 말이에요. 책임주의. 책임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는데, 결과적 가정은 알다시피 결과 책임의 잔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혹시 우리 형법에 책임주의에 위반한 건 아니겠느냐. 알다시피 우리 방금 봤지만 책임주의에 위반할 염려가 있지만 뭘 통해서? 예견 가능성을 통해서 책임주의와 조합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119쪽에 중간에 보면 가로 2번 결과적 가정과 책임주의가 있죠. 그래서 3번 책임주의와 조화 절차가 뭘 통해서? 예견 가능성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볼까요? 그래서 핵심 판례 보면 핵심 판례 1번 봐요. 자, 120쪽에 핵심 판례 1번 형법 제15조 2항이 이른바 결과적 가정법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어야 돼. 예견할 수 있어야 돼. 없을 때는 끝에 봐요. 중한죄로 벌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견 가능해야만이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이것처럼 결과적 가정법의 포인트는 예견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결과적 가정법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정 결과적 가정법과 또 하나는 부진정 결과적 가정법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은 기본범죄 고의. 자, 기본범죄 고의예요. 기본범죄. 고의인 이상. 기수든지 미수든지 묻지 않습니다. 기본 문제가 고의인 이상.
기수든지 미수든지 묻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범죄 고의. 그리고 항상 결과가 보면 중한 결과가 있어요. 중한 결과. 이렇게 다음이 뭡니까? 중한 결과지요. 중한 결과. 그래서 중한 결과는 볼까요? 과실. 그래서 중한 결과는 과실이죠. 과실. 자, 이렇게 기본 범죄 고의, 중한 결과, 과실. 그런데 부진정 결과적까지 보면 과실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진정은 고의 과실인데 부진정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결과적까지 보면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가 결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 과실이 진정이고 고의 플러스 미필적 고의 과실이 부진정인데 무슨 말일까? 자, 볼까요 한번. 예를 들면 진정 결과까지 보면 항상 뭘로 끝납니까? 치로 끝나요. 치상, 치사. 강도 치상, 강도 치사. 강간 치상, 강간 치사. 치상은 다치게 한 거고 치사는 사망이죠. 죽게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치가 나. 그래서 강간 치상, 강간 치사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강간 상해, 강간 살인, 이건 아니에요. 강간 상해 살인, 이건 고의범이에요. 강간에 대한 고의, 상해 살인한 고의, 고의의 결합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강간, 봐봐요. 강간 치상, 고의 플러스 과실이죠. 강간 치사, 고의 플러스 과실. 아무튼 치상, 치사로 끝나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상해, 살인으로 끝나는 것은 고의범이에요. 어떻든 우리가 항상 결과적 가중범은 치제로 끝나요. 폭행, 치상, 폭행, 치사, 상해, 치사, 강도, 치상, 강도, 치사. 근데 딱 유일하게 치자로 안 끝난 범죄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연소죄입니다. 연소죄. 따라서 암기합시다. 연소죄 시작 168조. 연소죄는 유일하게 치자로 안 끝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내 집 내 물건 태우려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웠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것은 내 집 내 물건 태운 거예요. 그러나 불이 번져서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뭡니까? 연소죄란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것은 내 집 태운 거였어요. 근데 발생 사실은 불이 번져서 남의 집까지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연소죄가 나왔어요. 반대로 봐요. 내 집 내 물건 태우다가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운 거 아니라 반대로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우다가 내 집 내 물건이 탔다. 반대. 이것은 연소죄 된다는데 안 된다. 항상 기본 범죄가 내 집 내 물건이어야 돼요. 반대로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우다가 내 집 내 물건 태웠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조심하고. 자, 그런데 도대체 진정을 알겠는데 부인정은 뭘까? 부인정. 미필고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주목. 내가 B의 집에 갔어요. B의 집에 갔어요. B의 집에 갔는데 B는 부재 중이고 B의 딸 C녀가 있네. 나는 B한테 사이가 안 좋거든. B를 죽이려고 갔는데 B가 없어요. 그래서 B의 딸 C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C녀를 새로 만든 저고통으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킨 다음에 새로 만든 저고통으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킨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불타 죽게 했단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봐요. 자, 현주건조물, 사람이 살고 있는 현주건조물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쳐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이불 뒤집어 씌워서 불 지르는 것은 생각 한번 해볼까요? 죽어도 좋다는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강간하다가 실수로 다치게 하거나 실수로 죽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이불 뒤집어 씌우고 불 지르는 것은 뭐야? 죽어도 좋다는 고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뭡니까? 따라서 할까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이것은 이 죄는 속에 고의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진정 결과적 가정법이랍니다.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자, 내가 데모를 하고 있는데 뭐 가지고? 새 파이프 가지고 데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를 진압 중인 전경들한테 새 파이프를 휘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파이프를 휘두는 것은 다쳐도 따른 상해의 고의가 포함되잖아요. 또는 내가 있잖아, 자동차를 막 과속 운전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 방해할 때 레이스 하면서 자동차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다쳐도 좋다는 고의가 포함됐잖아요. 교통방해 치상죄,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부진정 결과까지 모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21쪽 보면 그 표 밑에 있잖아요. 핵심 판례 있죠. 1번 봐요. 1번 그 줄침 부분 봐요. 1번의 끝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다.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부진정 결과적 가정모양 하죠.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죄는 봐봐요. 내가 봐요.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입을 뒤집어 씌워서 불리는 것은 죽어도 저런 고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의가 포함된 문제 부진정 결과적 가정모이고, 우리 표를 봅시다. 표 보면 진정이 있고 분정이 있는데, 진정은 치로 끝난다고 했죠. 분정 뭐예요? 교통방해 치상죄, 그러니까 중으로 시작하면 중손괴죄, 중강요죄, 중상해죄 이겁니다. 그런데 아닌 거 하나 있어요. 암기합시다. 중으로 시작하면 문제 아닌 거 중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X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중체포감금죄 X. 정리합시다. 부진정은 몇 개 안 돼요. 첫 번째 중으로 시작한 범죄 예외 중체포 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 교통방해 치상죄, 요것만 분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정입니다. 구별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 이런 게 나옵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어떤 게 나오죠? 그러면 진정 결과적 가정과 진정이야 큰 문제 없지만 분정은 봐봐요. 내가 봐봐요. 특수 경찰한테 새 파이프 들는단 말이야. 특수 고무방해 치상하면서 새 파이프 들는 것은 뭡니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잖아요. 상해죄. 이건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이고, 이 상해는 폭처법 상해는 고의범이잖아요. 어차피 부진정은 고의가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과 이 고의범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이게. 만약에 이게 형이 높다 그러면 이 상해는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특수 고무방해 치상만 되고 따로 상해는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세면 형이 높으면 이게 5년이고 이게 2년이면 요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입니까? 얘가 높아요. 얘하고 할 때 얘가 높단 말이에요. 형이 높고요. 이럴 때는 포함 안 됩니다. 두 가지 범죄가 돼요.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와 상해죄 두 가지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뭐가 된다고 해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과서 120쪽 제일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주친구만 봐요.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정범에 대한 정한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중에서 고의범이 높다. 그럴 때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지만 끊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밑에 주친구는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기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뭐가 된다? 결과만 된다. 그러니까 방금 이 말입니다. A가 C에다 그럴 때는 A가 C면 A만 됩니다. 그러나 A가 C다 그러면 두 가지에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정리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과 고의범의 관계. 분정이 세다 그러면 분정만 되지만 고의범이 세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형이 세입니까?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가 형이 세단 말이에요. 상해보다. 그래서 요것만 되지. 요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와 상해죄 관계, 이게 형이 높으니까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만 되고 상해죄는 따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문에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결과적 가정법의 뜻, 두 번째 종류를 봤죠. 종류. 그러면 세 번째 결과적 가정법의 성요건입니다. 성요건. 결과적 가정법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봤지요? 항상 모든 범죄는 삼총사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형법의 기본 룰은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결과적 가정법의 세 번째 성립요건을 공부하고 있죠. 성립요건. 성립요건 공부하고 있죠. 결과적 가정법의 성립요건. 자, 항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법성. 세 번째 책임이 있어야 되죠. 항상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죠. 자, 그러면 결과적 가정법이 성립하려면 마찬가지예요. 구성요건 해당성. 아까 봤죠? 기본범죄. 기본범죄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고의가 있는 이상 기수든지 미수든지 묻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범죄가 있는 이상, 고의가 있는 이상 기수든지 미수든지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항상 결과적으로 뭐 치자거나 치상치사잖아요. 치상치사인데 알다시피 치상치사거든요. 그러면 자, 만약에 과실치사. 이거 혹시 결과적 가중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 기본범죄가 고의해야 돼요. 과실범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과실치사는 결과적 가중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범죄가 고의해야 됩니다. 과실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범죄가 고의 이상 기수든지 미수든지 묻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연소죄는 봐봐. 연소죄 예외가 있어요. 문제가 가끔 어려울 때 나오는데 연소죄는 아까 말했죠? 내 집 내 물건 태우려다가 불이 번져서 남의 집 남의 물건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집 내 물건 방아죄는 있잖아요. 미수가 없어요. 기수만 쳐버려요. 그래서 암기 연소죄는 기수만 돼요. 미수 안 돼요. 왜? 미수가 내 집 내 물건 방아죄는 내 집 내 물건 방아는 미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수만 있어요. 그래서 자, 암기합니다. 연소죄는 기본범죄가 반드시 기수해야 됩니다. 미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고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범죄 고의. 다음 뭐가 있습니까? 중한 결과죠. 중한 결과. 아까 봤지만 중한 결과는 두 가지가 있었죠. 진정 결과적 가정법과 부진정 결과적 가정법이죠. 그래서 진정은 과실만 있으면 되지만 부진정은 미필적 고의 과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범죄 고의, 중한결과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는 거 뭐였습니까? 상당인과관계죠. 상당인과관계.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를 서로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겠죠. 인과관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과연 어느 경우 있을까? 인과관계가 과연 어느 경우 있을까?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판례와 부정된 판례 암기할까요? 자, 이런 거요. 자, A가 B녀를 강간하려고 때렸단 말이에요. 폭행해버렸어요. 강간죄가 시작했죠? 미수가 됐어요. 근데 B녀가 강간을 모면하게 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실족사 했단 말이에요. 실족사. 아니, 강간은 미수인데 사망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강간하게 해서 때리는데 도망치다가 때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인과관계 있단 말이에요. 일명 뭐라 합니까? 처녀 귀신 사건이라 하죠. 아무튼 인과관계 있어요. 뭐가 된다? 강간치사가 되겠죠. 두 번째 봐요. A가
속세몽은 원장인데 여선생 비녀를 상담을 구실로 호텔로 유인한단 말이에요. 호텔로. 그래서 여관을 호텔을 2시간 동안 대여한 다음에 객실을 대여한 다음에 문을 잠그고 강간을 시도하려고 때린단 말이에요. 여선생이 완강히 저항해서 2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때 호텔 프런트에서 빨리 방 빼라고 전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객실 대여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화 받는 사이에 비녀가 탈출하다가 실족사했단 말이에요. 이거 인과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강간치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과관계 있어요. 그럼 없는 거 어떨까요? A가 비녀를 강간했습니다. 자, 강간당한 처녀 비녀가 수침 때문에 며칠 후에 자살했단 말이에요. 수침에 자살했어. 아니, 자, 이것은 우리가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인과관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간 기수만 되지 강간 치사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간 기수만 되지 강간 치사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이 결과가 가지 못되고 인과관계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 있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처녀 기신 사건, 속셈학원 원장 사건. 없는 거 강간당한 처녀 수침자 사건 없죠.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애견 가능성, 과실, 애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죠? 결과적인 포인트가 애견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기본 범죄와 중앙 결과가 직접 연결돼요. 직접성의 원칙, 직접성의 원칙 이렇게 있어요. 직접성. 그리고 이것이 나빠야 돼요. 나쁘다. 비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결과적 가정범위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아까 말했지만 결과적 가정범위의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애견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뭐 나온다?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애견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와 애견 가능성이 없는 판례 별표 1개. 그래서 애견 가능성이 이런 사건이 있고 없는 거 이거 암기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애견 가능성이 있을까? 어느 경우에?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자, 따라서 할까요? 추어탕집 앞 도로 사건입니다. 추어탕집 앞 도로 사건. A는 비녀와 6년간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녀가 어느 날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A는 비녀의 얼굴을 때렸단 말이에요. 자, 신체 중요한 부분 얼굴을 폭행했다. 이건 뭐다? 상해고의 인정합니다. 상해고의요. 그러니까 그냥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폭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신체 얼굴에 중요한 부분 가게 하면 상해고의 인정해요. 그래서 상해를 하는데 비녀가 화가 나서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A의 손가락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화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주무르면 안 되겠어. 발길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딸리니까 비녀가 건너편, 저 도로 건너편 추어탕집 앞으로 도망가려고 숨으려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때 A가 쫓아가면서 때리는데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가지고 비녀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건 충분히 애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상해 행위를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도로에 있는 차에 치여 죽었단 말이에요. 애견 가능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뭐가 됩니까? 상해치사가 되겠죠. 상해치사. 또는 봐봐요.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사건이에요. 내가 비녀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웠단 말이에요. 비녀가 계속 하차 요구해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질주하니까 비녀가 탈출하다가 떨어져 며칠 후에 사망했어요. 강금치사. 다 애견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동거녀 술집 나간 사건. 내가 비녀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비녀가 술집에 나가는 거야. 술집에 나가지 말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발가벗긴 채 아파트에 모질해서 감금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요? 가혹한행위잖아요. 그렇죠? 머리 빡빡 밀고 발가벗겨서 감금하는 거 중감금입니다. 그런데 이 동거녀가 아파트 창문 통해서 탈출하다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애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감금치사죄.
가혹한행했으니까 중간금치사죄. 자, 동거녀 술집 나간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H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애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거. 자, 볼까요? 달리는 봉고차에서 뛰는 사건이죠. 달리는 봉고차에서 뛰는 사건. 내가 술집 여자 A자 A, B, C, D는 술집 여자 E, F, G, H냐와 같이 술 먹고 각자 파트너를 정해서 성행위까지 했어요. 그러나 술값하고 팁값이 모자라가지고 봉고차에서 8명이 타고 친구한테 돈 빌리러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때 A는 자기의 파트너였던 이녀의 막 미녀를 만지고 막 그런 거 추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행하고 있는데 비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A한테 욕을 하고 봉고차 문을 두루 열고 뛰어내렸다. A는 벙 떴어요. 왜? 하차 요구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것은 예측 못한 거예요. 애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강제 추행죄만 되지 강제 추행 치사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강제 추행죄만 얘기할 거예요. 왜? 자, 달리는 봉고차에 뛰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엉덩방아 찌는 사건. 내가 B를 싹 밀었어요. B가 엉덩방아 찌면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사망했단 말이에요. 또는 세 번째 삿대질 사건. 삿대질. 내가 B하고 시비하다가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넘어지면서 다쳤단 말이에요. 또는 네 번째 어깨 죽지 잡고 걸어가는 사건. 내가 우리 집 앞에다 모래를 써놨는데 B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졌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나한테 항의하니까 내가 어깨 쭉 뒤를 잡고 걸어가다가 평상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만 애가 씩씩하면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전혀 예상 못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또는 생일빵 사건. 따라서 할까요? 생일빵 사건. 오늘 얘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한 대 맞자 생일빵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들은 전혀 우리가 예상 못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할까요? 달리는 봉고차에서 뛰는 사건, 엉덩방아 찌는 사건, 삿대질 사건, 어깨 쭉지, 다음에 생일빵. 요것들은 우리가 애견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까지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한번 123쪽 봐요. 거기 핵심 판례 2번 봐요. 2번 피곤의 폭행 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패자를 떠밀어 엉덩방아. 봤죠? 엉덩방아 찌는 사건. 애견 가능성 없어요. 폭행 제만 되지. 폭행 치사 안 됩니다. 그 밑에 자, 그 밑에 아까 3번 아까 봤던 건데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와 상해죄의 관계 말했죠.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 부진정 결과까지 범위 고의범인 상해죄보다 형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흡수되죠. 특수 고무방해 치상죄만 되고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해야 될 판례죠. 자, 아무튼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결과적까지 보면 포인트가 뭐다? 애견 가능성. 애견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 추어탕, 달린 자동차, 동거녀 수집 있지만 봉고차 또는 엉덩방아, 삿대질, 어깨죽지, 생일빵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별하는 거, 요것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관련 문제가 있어요. 관련 문제. 네 번째 관련 문제가 있는데 관련 문제는 가끔씩 있잖아요. 문제에서 지문에 섞여서 나옵니다. 섞여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자, 네 번째 관련 문제.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결과적 가정모의 공통점입니다. 결과적 공통점. 이런 거죠. 지금 결과적 가정모이 어떻습니까?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거란 말이에요. 고의, 과실. 그러면 과실범의 공동정범. 원래 공동정범은 짜고 하는 거잖아요. 짜고 하는 거니까 고의범의 공동정범만 인정하지
과실범의 공동연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학설 드립이 있단 말이에요. 학설 드립이 있어요.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연물 인정하는 입장, 행위 공동설이 있고, 부정하는 입장, 범죄 공동설이 있는데, 행위 공동설은 과실범의 공동조물 인정하지요. 그러나 범죄 공동설은 부정한단 말이에요. 판례는 어느 입장입니까? 판례는 따라서 할까요? 판례는 행위 공동설입니다. 판례는 행위 공동설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조물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인정하느냐? 자, 과거의 판례는 기본 범죄만 공동할 의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결과적 가정은 기본 범죄만 공동할 의사만 있으면 되지, 결과를 공동을 할 의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지문에 결과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면 틀린 말입니다.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24쪽 봐요. 교과서 124쪽 그 핵심 판례 1번 봐요. 줄침문 봐요. 폭행 기타 신체 침행위를 공동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지요. 이따면 틀립니다. 결과 공동할 의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범죄만 공동할 의사만 있으면 되지 결과 공동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죠. 패싸움 사건이에요. 패싸움 사건. A와 B가 함께 누구하고? C, D하고 패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A는 C하고 B는 D하고 싸우고 있어요. 패싸움은 있잖아요. 상해의 공동의사가 있어요. 상해. 패싸움은 뭐다? 상해. 기본 범죄 상해의 공동의사가 있습니다. A는 C하고 싸워 정신없고 B하고 D하고 싸워 정신없는데 B가 D를 갖다가 상해하려고 병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만 잘못 맞아서 D가 사망했습니다. 아니 B는 상해하려고 병을 찔렀는데 D가 죽어버렸네. 자, B는 뭐가 됩니까? 상해치사죠. 상해치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가 되겠죠. 문제는 A요. A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정신없어요. 싸우느라고. A도 기본범죄 상해의 공동의사 있잖아요. A도 뒤집어 쓰는 겁니다. A도 똑같이 뭐가 된다? 상해치사의 공동정범, 즉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는 뭘 또 요구합니까? 애견 가능성 요구해요. 애견 가능성. 유명한 등산용 칼 사건이 있어요. 등산용 칼 사건. 우리 거기 124쪽에 제일 위에 있는 핵심 판례 1번이 바로 패싸움 사건인데 등산용 칼 사건은 결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애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한번. ABC가 서로 등산용 칼, 잭 나이프 가지고 특수강도를 모였어요. 그래서 A가 지금 D한테 강도하고 있어요. 특수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B, C는 망을 보고 있어요. 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A, B, C가 등산용 칼, 잭 나이프 가지고 특수강도를 모여한 다음에 A가 D한테 강도할 때 B, C는 망을 보고 있어요. 그때 이 강도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이를 C가 등산용 칼로 살해했단 말이에요. 특수강도가 칼로 찔러서 죽였단 말이에요. C는 뭐가 된다? 강도살인죄. 고의범입니다. 강도살인죄. 강도가 사람 죽였네. 문제가 AB예요. 문제가 AB. AB는 강도살인 고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B는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칼 가지고 강도하면 사망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AB는 특수강도가 사람 죽였으니까 강도치사죄.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합니다. 그래서 AB는 강도치사죄, C는 강도살인죄. 이게 바로 등산용 칼 사건이죠. 옛날에는 패싸움 사건에서는 기본 범죄만 공동할 의사가 있으면 문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뭘 요구합니까? 이렇게 애견 가능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과적 가지고 공동정범, 기본 범죄 공동의사 과거에 판례였어요. 패싸움. 최근 판례는 뭘 요구한다? 애견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123쪽에 밑에 3번 봐요.
결과적 가정은 미수. 결과적 가정은 미수. 미수인데 결과적 가정은 아까 봤지만 고의 플러스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과실범의 미수 말도 안 되죠. 과실범의 미수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수설은 과실범의 미수가 없으니까 결과적 가정범 미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요? 과실범 미수가 없으니까 결과적 가정범 미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 다수라고 했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가 B녀를 강간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폭행협박했단 말이에요. 폭행협박하면 강간 미수가 되겠죠. 미수. 기수는 언제입니까? 삽입하면 기수가 됩니다. 강간은 미수인데 강간은 실패했는데 B녀한테 삽입은 실패했는데 B녀한테 상처가 발생했어요. 강간은 미수인데 상처가 발생했다. 그러면 강간치상죄의 미수가 되느냐? 이거 부정한단 말이에요. 강간이 기수든 미수든 무조건 상처가 발생하죠. 그러면 뭐 된다? 강간치상의 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결과적 가정범의 미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부정한단 말이에요. 강간이 설사 미수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죽거나 다쳤지요. 그러면 강간치상 치사의 기수가 됩니다. 이렇게 본 것이 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력설은 무슨 소리야? 자, 법조문에 있지 않느냐? 법조문에 미수범 인정하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 근데 법조문 문제가 있네 보니까 어떤 범죄? 따라서 할까요? 인질상해치상죄. 자, 인질치사상죄. 따라서 할까요?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 강간치사상죄. 그러니까 이것들은 법조문에 있잖아요. 결과적 가정범의 미수를 인정한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몇 쪽? 125쪽 봐요. 125쪽. 쭉 보면 자, 거기 2번 봐요. 동그라미 2번 인정여부. 세 번째 줄. 형법은 강요죄, 인질강요죄 이외에 인질치사, 또 강도치사상, 해상강도치상의 미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조심하고. 그리고 그 표에 보면 있잖아요. 표에 보면 지봐요. 지번.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고의범과 결과적 가정범을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 치사죄. 강도상해 살인은 고의범이잖아요. 치사는 결과적 가정범이잖아요. 같은 법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인질상해죄하고 인질치상죄, 인질살인죄하고 인질치사죄는 다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본 봐요. 약취유인 매매 이송치사상죄와 죄는 고의범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결과적 가정범과 고의범을 같은 법조문 항에 규정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질상해 치상죄, 인질살인 치사죄는 따로 하고 있어요. 인질상해 따로, 인질치상 따로, 인질살인 따로, 인질치사 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결과적 가정범이죠. 그래서 결과적 가정범은 출제 포인트가 주로 한 개예요. 주로 뭐가 나온다? 아까 봤던 애견 가능성에 대한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끔씩 방금 봤던 결과적 가정범의 공동조범 또는 결과적 가정범의 미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지문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징을 암기해야겠지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성요건 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성요건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구성요건은 첫 번째, 자 우리 이제 앞에서 한번 해봤지만 구성요건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게 구성요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봐야겠죠. 자, 얘가 행위죠. 행위입니다. 행위. 그리고 얘가 뭡니까? 결과잖아요. 결과. 행위하고 결과. 자, 행위하고 결과지요. 그러면 행위는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자, 착위 부작위. 그리고 두 번째, 고의 과실이 있었죠.
예, 그리고 행위와 결과가 연결된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뭘 배웠습니까? 자기 부작위 배웠죠. 18조 부작위. 특히 부진정 부작위 배웠죠. 그리고 고의 배웠죠. 고의. 또 과실 배웠죠. 그런데 고의와 관계에서 뭘 배웠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따라서 할까요? 사실의 착오. 사실착오 배웠죠. 사실착오. 그리고 다음 봐요. 고의와 과실을 결합시킨 거 방금 전에 봤죠. 결과적 가중범. 이거네.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 이게 구성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위, 고의, 과실, 인과관계, 사실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 머릿속에 이 그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범죄 성립요건의 한 파트 뭐가 끝났습니까? 구성요건 끝났죠. 그래서 부작위, 인과관계, 고의, 사실의 착오, 과실, 결과적 가중범 6개 이렇게 딱 머릿속에 틀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